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안 아시람 TV 열린서원 대표 이명권입니다. 오늘도 박한식 교수님과의 대담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는데요. 여전히 그 주제는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열병 그 10가지 그 열병에 대한 그 원인과 해법을 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박한식 교수님께서 지난 두 번째 10가지 병 중에서 첫 번째 병을 어, 빨갱이 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과연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10가지 병 중에 세 번째 병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궁금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역시 대담자로서 동국대 이호규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윤세라 북한학 전공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반도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혼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의 수괴다. 내란의 우두머리다라는 범죄 혐의로 이제 출국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법원에서도 그 경찰이나 각종 수사를 받아들여서 현재 지금 어, 그 정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불법적으로 선포하는 그리하여 내란 수괴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온 국민이 지금 탄핵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에서 1차 탄핵에 부결되기는 했지만 2차 탄핵을 14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제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 수반이 오히려 그것을 더 방해하는 아주 원흉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또 우리 박한식 교수님의 해안과 한반도 평화 통일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적절히 시사하는 메시지가 크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어서 주실 강좌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우리 이호규 교수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시고, 지난 두 번에 걸친 내용과 간략한 요약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동국대학교 이혁입니다. 저희가 선생님 메시고 두 번을 하면서 빨갱이병, 갑질병, 그다음에 기득권병 등 몇 가지 병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예, 요즘에 드는 문제가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 어저께 한강 작가님이 스웨덴 할리먼에서 상을 받는 걸 보면서 스웨덴에서 엄청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했을까? 못하고 있을까? 많은 우리의 어떤 인식의 어떤 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왜 또 이렇게 갑질병이나 기득권병, 빨기병을 병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건 당연히 그래야 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어떤 문제의식이 왜 없었을까? 나는 어떤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반성도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음, 상황과 곁들여서 한번. 선생님, 네. 네, 말씀, 더. 네. 네, 뭐 이런 비상계엄이라면 정말 저는 음,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음, 일을
제가 겪을 줄은 몰랐는데, 아, 12.12를 겪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 아, 88년생이어서, 그러셨군요. 네, 네. 정말 그날, 그 밤에 정말 깜짝 놀란 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비상계엄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평양에 무인기 음, 네, 드론을 일부러 보냈다는 점, 그 다음에 오물풍선을 좀 이렇게 도발로서 좀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어이구,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박한식 교수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서로를 약간 이용하면서 이 분단에 또 이제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음, 거를 또 병으로서 앞으로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필요하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음, 박한식 음, 선생님이 교수님의 또 말씀이 또 기대가 되는 예. 네. 네. 그런 또 음, 아주 더 소중한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세 번째 주제로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실 건지, 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거에 한 2주일 동안 청와대를 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 일어난 상황을 제가 주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하나 모르겠는 거는 왜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건 군사 쿠데타입니다. 음, 그래서 음, 어, 뭘 획책하면서 했느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모호한 거는 국민이 뭐 150만, 200만 이렇게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것 우리가 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음, 그 탄핵을 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지. 대통령 제거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왜 그렇게 나가야 하느냐 음, 하는데 한 개념들이 있어야 되고 통일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번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 그래, 어, 그,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기가 그래 쉽지 않네요. 네. 우리가 그래, 제 통일, 생각엔요, 선생님. 어? 예, 제 생각에는, 뭐 뭐 정답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인생에 인생에 어디 어디 정답이 정답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하는데,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거 아닌가. 이 자기가 듣기 싫은 목소리를 없애는 거죠. 듣기 싫은 목소리를. 그렇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왜 민주주의는 목소리가 다양해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너만 당신만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시즘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 우리 그래. 병이라고 하는 이 병도 얘기를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런 병들을 빨갱이라 아, 그런 얘기를 그래. 하면은 그게 예 나쁘고 비민주주의고 비인도적이고 그거 그렇죠 다 선생님. 예 그러니까는 나가야 된다. 예. 그래.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한 2년 반 전에 그 국민들이 쫓아내는 방법으로 어 그 하는 게 뭐예요? 쫓아내는 게. 음. 그 있지 않아. 탄핵. 탄핵. 예. 탄핵.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이 어, 국가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거든. 이 그렇죠. 사람 이 사람 쫓아내는데 자격이 없으면 수단이거든.
그러면 음, 우리 민족 국가가 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어떤 평화 통일 정책이 필요하며 또 어떤 사람이 더 적격이다 하는 걸 또 이 사람 나오고 나면 2달 만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급하다고 뭘 원해야 되겠느냐. 쫓아내는 건 좋았는데 어, 쫓아내고 나서 할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야 음,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의 주제하고도 연관이 될 것 음,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 안 되는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한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완전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세 가지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영토가 있어요. 영토 뭐 크든 작든 있지요.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든가 인민이든가 뭐 음, 국민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건 두 체제가 다 있어요. 그다음 셋째는 어,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이념 없는 국가는 없어요. 이념을 그게 인정합니다. 냉전처럼 전 세계적으로 2가지 이념만 강조되는 데도 있고 지금처럼 좀 허술한 데도 있고 하지만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어떤 이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제3장에서 바람직한 통일 국가, 통일 체제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 그래,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시면은 어, 앞으로 들을 너무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예. 네. 성급하게 생각하면은 생각이 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우리 남한에 지금 겪고 있는 윤석열이가 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so what? 그걸 우리는 항상 음, 생각해야 돼요. 어,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래요. 전 세계적인 이념 갈등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이념 갈등, 그거는 세계 역사를 상징하는 이념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인류 역사를 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그 예. 얘기를 하지. 음, 그다음에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오늘 저는 남북이 병화 통일이 안 되는 게 병들가 그렇다 그랬거든. 열 네. 가지 병이 있는데 한 가지는 빨강이 병, 또 둘째는 안보병, 그 셋째는 어 이제 그 어, 그걸 뭐라 그러지? 기득권. 각질병, 기득권병. 예, 북한을 깔봤어요. 깔보기 아, 때문에 통화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동의를 못 누리고 평화도 안 돼요. 그 깔보요. 왜 깔보느냐 하면은 어, 한국에서 만연되는 것 소유권이 잘못돼서 그랬어요. 소유권.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내 이론을 한 2가지 얘기 드려요. 소유권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연 요건이죠.
소유권이 없으면 자본주의 국가가 성립 안 되죠. 그래, 그래. 남쪽이 자본주의 국가로서 소유권을 어떻게 했느냐. 소유권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잘못했어요. 음, 그, 그 첫째 하나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음, 돈이라고. 돈이 돈을 벌이지 음, 사람이 돈을 벌여야 되는 것이 농업생선 신성설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류 역사 추구해 온 건데 돈을 벌이는 게 사람이 벌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사람이 벌여야지 돈이 돈을 벌이게 하는 게 잘못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정축제가 있고 그 문란한 경제 질서가 생기고 더구나 남쪽에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이 금융 경제가 나타난 건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시장 경제에서 끝났어요. 금융 경제가 나타나 가지고 돈을 벌이가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돈 벌이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도 모른다고. 어, 음, 자기 재산이 늘어가기도 하고 어, 줄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돈이 돈을 벌이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어, 평화 통일의 하나의 저해 요소로 봐야 돼요. 그, 그렇기 위해서 어, 경제 분배의 정의를 돈을 벌이지 않게 금융 경제를 제압을 어느 정도 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이, 이 재산 가운데 사유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사유가 안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공기 같은 게 사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구가 사유할 수 있습니까? 사유가 안 되는 걸 사유화시키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것들이 사유화가 되어 있는지. 그래, 나무 같은 것도 미국도 그래요. 자기 마당에 있는 나무도 5cm 이상 되면은 허락을 받고 그 나무를 조치해야 된다. 어, 자기 마당에 있다고 마음대로 어,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음, 미국도 음, 한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당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끊을 수 있나 네.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이 지구는 인류 자손 내대로 어, 인류가 공유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부동산 값 뭐 올라가는 거 저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건물은 사유화될 수 있지만 땅은 사유화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는 첫째 문제와 두 가지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이게 음, 잘못되면은 어, 그, 갑질을 하게 된다고. 돈 있는 음,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깔보게 된다. 그리고 북한 음, 사람들 깔보는 한국 사람들 왜 깔보는 북한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개인적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음, 제도적으로 재산이 없어요. 음, 그건 모든 것이 공유해야 돼요. 자유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걸, 그걸 정당화시킨 이론도 얼마든지 있다고. 사회주의 때 공산주의 이건 전부 다 사유재산을 어,
사유재산을 어, 상당히 어, 제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공유는 공유하고 사유하는 것만 시장화하자. 사유해서 시장화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시장을 어, 줄이고 시장 경제를 넓히자. 이게 우리 통일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국가는 그런 원칙을 좀 옳게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깔보는 거, 아주 무시하는 거,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는 거, 후진국이라고 영영 생각을 하는 거, 그건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 음, 얘기하죠. 음,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생각나는 게 나르시스 신화가 좀 생각이 음, 나거든요. 나르시스. 음, 그러니까 어, 자기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는 어, 그 나르시스 신화인데, 나르시스. 예.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건데, 수단인데, 예? 돈은. 예, 근데 그 예, 돈을 우리가 만든 건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을 인간과 이게 완전히 다르다. 예? 그러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응? 우리가 그렇죠.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숭배를, 판단을 못 하는 거지, 제대로. 돈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사람을 그뭐 돈의 노예가 된 거지. 예, 도에 노예가 되는 것이 그 예. 얼마나 불쌍해요. 네, 사람이 맞습니다. 이 노예가 되는 것이 음. 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예, 보면은 이 예, 식당에서도 보면은 예? 근데 하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앉아서 음식을 시켜 먹고 다 시켜 먹고 나서도 이제 이런저런 담소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눈치를 준다고 음, 빨리 나가라고. 예? 예, 뭔가 또 예, 시키면은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걸 회전시켜야 되거든. 음, 응? 음, 이 음, 테이블을 식탁을 빨리 회전시켜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렇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생각나네요. 음, 그래, 식당 말이 나왔으니까 네, 내가 이제 해야 돼요. 내가 식당을 너무 잘 압니다. 식당 음,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오, 식, 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했거든. 식당 일만큼 돈이 현금으로 잘 들어오는 데가 없어. 그 TV, 전 TV. 그 미국에서 그렇고 TV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 노예 시스템에서 슬레이브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오, 그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본다고. 음, 내가 식당에 일하면서 가만 보니까 훑어보니까 예, 식당은 어, 모든 사람이 모든 데 다 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음, 있지만 팁은 주로 두 군데만 줍니다. 미국 오면은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음, 팁안 주면 욕얻어 먹지요. 근데 욕하는 팁 안 주는 데는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음식 먹고 팁을 놓는 거예요. 음, 둘째는 자동차 타고 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어든 오면 그 두 가지 해야 돼요. 팁을 꼭 주세요.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근데, 그래, 일상의 예, 팁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주시네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 슬레이브에서 나온 건지. 내 경험에서 나오는데, 예,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팁 문화는 노예 문화와 일치한다. 그런데 음, 팁 문화가 노예, 팁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내가 팁할 때는 그저 10% 맥시멈이 20% 이렇게 팁을 받았다고.
그런데 음. 요새는 팁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냥 네. 크레딧 카드 사용하면은 벌써 딱 찍고 한다고 25%에서 어휴, 시작해요. 음, 아, 음식에? 그래서 음식값에? 예, 어, 팁 심, 그런데 카드. 팁에서 이, 나는 팁을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경제라고 생각해. 팁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팁이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음, 돈을 줘서 좋은 것 같지만은 기분이 나빠요. 돈을 받아도. 내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거든. 그래, 아하. 그래서 어, 팁 경제는, 어, 인간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제라고. 음. 음. 좀 더 음. 잘해주면은 팁을 조금 음. 낚여주고, 좀 못해주면 내가 팁을 받고 공부를 할 때, 어, 어, 두 가지 예를 내드릴게요. 한 가지는 그때 1965년 그때 한국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들어가 밥을 먹고 나도 이제 좀 조용해서 한국 사람이라서 반가워서 얘기를 걸었죠. 그래, 네. 알고 보니까 대학 교수예요. 한국에서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 어, 공부하러 잠깐 왔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 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서울대학교 정치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데 그 뭐 고생 많이 어렵죠. 네. 고생 많이 한다 그러고 나를 칭찬을 합디다. 그래, 그래 좋은데 그러다 손님이 많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가버렸어. 그런데 접시를 치우다가 보니까 이 사람 먹은 거는 5불도 안 돼요. 이불 얼마 이러면 점심을 먹었다고 그때는 어? 음. 1965년에는 엄지값이 쌌고 그런데 나오고 나서 접시를 치우다 보니까 접시 밑에 팁을 20불짜리를 네? 놓고 갔더라. 20불 놓고 갔어요. 오불 그 드신 분이? 5불 그래서 내가 당장 당장 화가 나대요. 고맙게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20불을 어떻게 리턴 그렇죠. 저 사람 되돌려줘야지. 주려고 네, 돌려줘야지. 돌려주고 나가 보니까 그 사람은 저 멀리 걸어가더라 자기 차에 걸어가더라고 아. 그냥 달려가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잡았다고 잡아가 선생님 이거 팁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1불만 주십시오. 그, 20불 주고 1불 받아왔다고. 그래, 음. 그런 것처럼, 저는 어, 20불 그냥 가질래요. 그래,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요. 그래,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하고 같이 일하는 식당, 종업원들이, 웨이트레스들이 많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나이가 많이 좀 들고 하는 여자들 겨우 걸음걸이를 잘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래, 그 나는 뭐 책상을 내가 빨리빨리 하니까 책상 많이 하니까 밥상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천천히 하고 빨리 할 능력이 없어가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렸거든. 그래, 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 그, 그,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음. 점심 때 많이 팔아야 되는 국무성 앞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음, 그, 그 여자들이 내가 너무 빨리빨리 많이 하니까 내 뭐, 몇 퍼센트밖에 못 받겠던 자기들이 돈 버리는 건 너무 돈이 많지 않아요. 그쵸. 그 나는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 사회주의를 실현시켰어요. 우리 힙 이러는 거 어떻게 해요? 나누자. 전부 다 다르다고? 모 전부 다 모아서 네, 그 집에 갈 때 이익권리 디스트리뷰터 하자. 음, 그런 그게 사회주의잖아. 네.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 많고 한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고. 그 사회주의. 선생님, 예. 사모님 눈치 안 보셨어요? 뭐 그런 건 없어요. 농담이고. 네. 어, 그래, 아, 네. 여하튼, 왜 그, 그것이 노예 문화인지 대강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음, 팁이라는 것이, 존엄한 돈이 아니에요. 존엄스러운 돈이 아니라고. 그래, 돈 중에 돈이 존엄성이 없는 돈이 있고, 돈이 아,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냥 숫자인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고, 자기가 노동해가 돈을 벌는 돈이 있는데, 자기가 노동해가 돈을 벌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돈, 자기 재산이라고. 그래, 그 우리는, 어, 예전에 우리는, 예, 선생님, 음, 예, 선생님 얘기했더니, 말씀드리니까 음, 북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한 게 기억이 나요. 음,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음, 제일 좀 이렇게 그 용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게 뭐 조선족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한테 한번 뭐라 그랬냐면은 왜 남쪽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고기를 못 굽냐 꼭 구워야지 구워줘야 이렇게 먹냐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식당에 가면 은근히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몰래 몰래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것이 관례가 돼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어, 북한 사람들 봤을 때는 신기하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체제의 차이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 사람이 신기하게 보는 이 자체가 너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몰라. 라는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이북 사람들 내가 그, 회의하려고 많이 데리고 왔거든. 데려와 음, 식당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 식당에 데려가고 중국 식당에 데려가고 미국 식당은 잘 안 데려가요. 피자는 좋아 안 한다고 치즈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어, 먹는데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한국 음, 식당에 가면 밑반찬이 네, 근사하게 네. 나오고 그 밑반찬은 이건 얼마나 물어요. 그리고 이건 다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 밑반찬 먹고 나갑시다. 그래 공짜니까 그 몰라서 그렇다고. 예, 맞아요. 그래 그래 그럴 수는 없었지만 네. 돈 그 음, 이북에서 뭐 음. 김치 달라 뭐 쌀, 사이드 디시를 그 하나하나 좀 따로 돈 받아요. 맞아요. 네. 교수님, 오늘 저 세 번째 주제의 그 소위 말하면 갑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 갑질병, 예, 무시하는 병, 예, 예,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식당의 주제까지 재미있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과 또 사유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공유와 사유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예, 공유의 문제를 널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이 생각하고 음, 땅의 사유를 막고 땅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으로 나가자는 제안이나 또 시장 경제를 다시 세우고 금융 경제를 줄여 나가자 이런 음, 돈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더 이제 압축해서 다른 깔 보는 병과 관련된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혹은 또 다른 사례라든가 또 예, 재미있는 견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예.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윤세례 소유권 박사님도 그 적절한 질문해 주시면 많은 것 감사하겠습니다. 중에 네, 하나가 소유권이고 자기 위치가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기대권. 자기가 위치가 그건 북쪽에도 마찬가지지요. 당에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병하고 이 연결이 됐다고. 음, 음, 백병. 백병. 하하, 백병, 네, 백, 백병. 뒷배경. 백이 있어야 된다. 백이 있어야지. 백을 포기 안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기득권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요. 교수들 뭐 그거 다 사유재산 사유화 시켜가지고 지식은 내 생각에는 나도 지식을 추구하지만 지식은 사유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그 지식을 사유재산화 시켜가지고 팔아먹자 하잖아요. 다 판권 같은 거 다 받고 난 그걸 난 판권 싫어해요. 그 과학이라는 지식은 공동 소유지, 그건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 그런 기득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네 재산과 바꿀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바꿔요. 자기 자기 집에 그냥 살고 돈을 쓰고 살고 싶지. 어? 그런 걸 포기하고 평화 통일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3의 정부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는 옳은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자. 그게 이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어, 나올 거예요. 네. 어, 10가지 병 다 하고 나서. 음, 그래,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친구들한테,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지고 있는 거, 지위나 이런 걸 포기하고 그 대신에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해요. 그왜 전부 다 소유병에 걸려서 그래요. 음, 이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당에 당에 일정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포기하고 동일 일꾼이 되라. 그러면 포기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 요 다음 시간에 기득권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포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 마치 포기하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지. 음, 자기 건데, 응? 네, 자- 자기 거, 자기가 고생하면서 버렸고, 고생하면서 교수가 되고 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이 얘기예요. 포기 안 되는 걸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득권이고, 그거는. 음, 오늘, 오늘 도덕 오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사유의 문제를 공유화할 수 있는 거는 제도적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 인정하고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공유로 가야 되는데 땅을 음, 사유하면 안 되는. 근데 그 가는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가 아, 험난한데 과연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네, 그게 저도 되면 당장 말씀드리면서 통일되지. 어, 어. 통일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건 그런 거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음, 남쪽 시스템은 남쪽 시스템대로 음, 북쪽 시스템대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자 하는 것이 내 제3 정부의 통일론이라. 음. 음, 음. 음, 음, 질문 또 아, 해보죠. 네, 아까 이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즘 뭐 젊은이 저 같은 20, 30대에도 음, 부동산 열풍이 정말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고 뭐 땅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뭐 통일을 위해서 혹은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바꿔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침이 많을 엄청난 것이라는 갈등이 있겠죠. 네, 생각이 저항이 듭니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번에도 뭐 토지 공유와 관련된 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념적으로 또 부딪혀서 또 본질이 좀 호도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제 3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더 음, 다가갈 수 있는 좀 이야기가 필요하겠다. 네,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에게 뭐 갑자기 뭐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하면, 어? 그 네, 어르신, 공산주의라고 이 빨갱이라고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생각, 그렇다고 해서 다 빨갱이라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교육을 그것이, 시켜야 돼. 그것이 또 교육. 아니, 박한식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 음,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음, 그 성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하는 그런 음, 성공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네. 태도이어야 돼. 결국에는 오늘 계속 돈에 예속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음, 좀 해주시는 것 음,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박혜진 교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재미난 사례를 위해서 식당의 팀 문화를 음, 이제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음, 아, 이 돈에 예속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네, 남한이 북한과 어떤 음,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꼭 시혜적인 입장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사실은 돈에 그렇죠. 예속되는 예,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또 조선 북한에서는 동량 네, 주는 식으로, 네,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등하게 사업하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그거를 음, 무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고 음. 발전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박한식 교수님이 또 말씀해주신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드는데요. 보면 선생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남과 북을 그 어떤 대등한 관계를 네, 저해하는 음, 요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응? 그렇죠. 그 말씀 우선, 들어보니까 이런 병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북을 조금 아래로 보는. 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 그 어떤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남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음, 이런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음, 기억나는 게 하나는 어 탈북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신이 두 명이냐? 음, 김일성 있고 하나님이 있냐? 어느 신이 더 권력이 세냐? 아, 라는 그 의문을 들었었다는 말을 같겠다. 해요. 근데 그건 조금 좀 더 생각해 볼 얘기지만, 근데 두 번째 게 제 가슴이 아팠던 게, 음, 남쪽에 오니까, 남쪽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느냐. 음, 내가 북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음, 순간,
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음, 이것이 정말 일단 힘들었다. 무시하고 예, 예, 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 너는 어떠한 애구나. 넌 음, 나보다 아래야. 어? 음, 라는 것이 은근히 그 음, 태도에 대하는 까-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 네, 마음이. 깔려있다. 예, 그것이 상당히 힘들고 자기 음, 자식 아이도 학교 가가지고 그게 힘들다. 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음, 마치 자기보다 인간이 아닌, 음, 예, 좀 덜 떨어진 인간. 네, 예, 존엄을 예, 지켜야 예, 되는 예. 그런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니 뭐 인권,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음, 북한에 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권을 이야기할까? 라는 음, 것도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음, 않나. 예? 그럼 여태까지 인권 얘기한 거는 누구를 위한 주장이었는가? 음, 예? 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프리미티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음,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그래요. 미개인. 음, 그럼 그 사람을 쭉 보고 진짜 미개인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저 사람을 미개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내가 우월한 거를 느끼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죠. 음, 그렇지. 그래서 뭐 아마존에 있는 사람은 미개인. 음,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미개인일까? 그건 음, 누구 기준인가? 누구 기준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보편성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면에서도 화이트 메일의 기준이 아닌가 음,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음. 아니 선생님께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너무 쉬운데 너무 생각할 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참 힘듭니다. 예, 힘드는 거죠. 힘드는 것이 인간을 인종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등민 민종, 열등한 인종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죄스러운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이 내 생각에는 기독교에서 온다고. 그건 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네. 기독교에서 음, 기독교에서 음, 선택을 받은 우리들과 음, 선택을 못 받은 쟤들 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인종 불평등에 대한 시조가 기독교 신학에서 나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이야기도 그, 더 기대가 이제 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네, 그다음에 하죠. 성경 구절에서 네, 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냐 하는 것도 얘기해 드릴게. 네. 오늘, 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정치발전 담론의 저자, 박한식 교수, 글로벌리제이션 이거를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간다. 이게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이 한국에서 번역된 책의 저자이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 두 번째 병은 안보병이라고 했는데 이 안보에서 평화로라는 책을 저술을 하셔서 사랑방 이야기에서 이 책을 충분히 다뤘다고 봅니다. 오늘도 윤석열 정권이 안보를 빙자로 해가지고 평양에다가 무인기 드론을 보내서 국지전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겸선포를 유력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각의 그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안보 문제, 안보병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로 가져가야 될까를 우리 박한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는 북한을 무시하는 그리고 가난하다고 또 깔보는 그런 갑질하는 갑질병 혹은 백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돈 있다고 깔보하고 무시하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인권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그들의 무시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존엄성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관련된
주제로 가지고 쓴 것이 또 인권과 통일이죠. 음, 이렇게 해서 책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경제, 소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멀기도 하지만 좀 전에 질문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역시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한은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무시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공존하고 상생의 길을 터가면 제3의 길이 반드시 오리라는 또 우리들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제 한 3분이나 2, 3분 내로 마무리 멘트를 해 주시고, 최종적인 질문이 있으면 아울러 예전에 예, 뭐 말씀, 해 예, 주셔서 오늘 45분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네, 좋은 말씀, 혹은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든가 오늘의 말씀에 종합해 주시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북풍이라는 걸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역시 북풍인 것 같거든. 음, 아직 전, 정, 정밀하게 조사는 안 됐지만 음, 북풍이에요. 북풍, 네, 북풍을 만들어 가지고 불 조금 불게 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없어요. 북풍은 이제 없어요. 음, 두고 보세요. 음,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북풍이라는 게 없어진다고. 네, 북풍이 없으면 음, 쿠데타가 불가능하고 계엄령이 불가능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며칠 사이에 좀 종말이 좀 날 것 같은데 네, 결말이 날 것 네, 같은데 그거 나고 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네, 예. 네, 기대해 그,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예. 우리가 북쪽 사람들을 경시하고 음, 좀 이렇게 속쓰기 딸본다. 음,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언뜻 생각이 확실히 하면 나고야 박람회인가? 남북 박람회. 일본 강점기 때예요. 네, 1901년 프랑스에서 처음 만국 박람회가 이제 열렸는데 그 이후인가 막 그럴 때 조선인들을 남녀를 모집을 합니다. 음,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경성에 그 일자리가 나고야에 있으니 일본에 음,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 두 남자 여자가 지원해서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만국 박람회 때 전시를 합니다. 음, 조선인 두 분을 음, 그 우리에다 가둬요. 음, 응? 그러니까 유국인 무슨 뭐 그 일본 애들이 점령했던 음, 나고야 그다음에 아이누인인가요? 저 위에 음, 추운데 이런 분들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저게 뭐냐? 어? 그럼 이 열등한 애들이니까 우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응? 그래서 일본이 인류학이 상당히 발달됐었잖아요. 인류학 자체가 원래 이제 제국주의 뭐 이런 음, 건데 음, 우리도 그렇게 많이 당했었다는 얘기죠. 네? 음,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배제할 수 있는 음, 과연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또 음, 또 선생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우 마지막 너무 멘트 음, 우리 윤세라 박사님 음, 인사 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이런 전국에 또 너무 귀한 말씀을 들어서 음, 또 다른 맥락에서도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이었고요. 음, 다음 시간에 더 기대돼서 음, 얼른 또 다음 시간에 오면 좋겠다는 그런 네네. 기대를 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네, 네. 시간이 네, 기다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더욱 건강하시고요. 또 예, 다음 시간에 또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예.
예,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네 번째 빼기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도 하고 좀 할게요. 예,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히 건강하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하면 열 분을 해야 되는데 좀, 괜찮습니다. 좀 빨리빨리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반갑고, 예, 고맙고, 또 봅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렇습니다. 예. 네. 네.